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이슈의 뒷담화까지 하는 시사토크 포커스인 제주입니다. 올해 제주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물을 향한 범죄가 사람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주에선 충격과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오늘은 왜 제주에서 동물학대가 이어지고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윤영민 교수 그리고 동물학대 현장 취재를 했던 권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제주에서 이 동물학대가 이슈가 된 게 지난달 말 화살이 몸통을 관통한 채 떠돌던 유기견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기 때문인데요. 개 한 마리가 종종걸음으로 도로 갓길을 지나갑니다. 긴 화살이 등 위쪽을 완전히 관통한 상태입니다. 당시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지난달 26일 아침이었는데요. 예. 그때 한경면 청수리에서 이 70cm 가량의 긴 화살이 등 위쪽을 완전히 관통한 상태로 다니던 개 한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섰던 구조팀이 발견했을 당시에는 화살이 몸통을 관통한 상태인 만큼 몸을 웅크린 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큰 움직임 없이 숨만 헐떡이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나이는 3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말라뮤트 믹스로 추정이 되는 수컷 강아지였습니다. 예, 이게 제주시 한경면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뭐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주민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네. 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마을에서 키우는 개들은 모를 수가 없는데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개가 그것도 화살이 꽂힌 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격한 주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으셨었고요. 그리고 지나가던 차들도 멈춰서 내려다 볼 정도로 많이들 놀랍고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윤 교수께서는 야생동물 구조센터장도 맡고 계셔서 다친 야생동물이나 뭐 학대받은 반려동물 많이 치료를 해봤을 텐데요. 이렇게 화살이 꽂혀서 실려오는 반려동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야생동물센터나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면서 또 구조되면서 봤던 애들 중에 이제 사냥하면서 산탄이나 총알 맞아서 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화살 맞아서 오는 경우는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산탄 총을 맞은 애들은 실수로 이렇게 오발이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기견을 표적으로 삼고 고의로 화살을 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화살 꽂히는 방향이 뒤쪽에서 앞쪽으로라면 아무래도 뭔가 겨냥을 해서 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뭐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 장기를 그나마 피해서 화살이 관통돼서 살았나 보군요. 이게 반려견을 제주대학교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 상태가 혹시 어떤지요? 지난 8월 26일 날 들어왔었죠. 그래서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화살 제거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지금 보호단체 쪽으로 입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관리를 받고 있는 걸로.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 이 사건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네, 경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에 의한 동물 학대로 보고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이 CCTV를 확인하면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개가 어떤 내장 칩이나 동물 등록 같은 게 돼 있지 않아서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국적인 공분을 사면서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도 아직 확실한 목격자조차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랐는데 일단 팔다리를 뭐 이렇게 꺾어서 몸통에 묶어 버려진 유기견이 있었고 또 코만 나온 채 생매장됐던 푸들이 있었는데 이 두 동물학대 사건은 지금 수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같이 드리면요. 지난 4월에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 한림쉼터 인근에 있는 유채꽃밭에서 입과 발이 묶인 주홍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입은 끈으로 묶여있는 데다 테이프로 한 번 더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였고요. 앞발은 등 뒤로 꺾인 채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주홍이 학대 사건 가해자는 아직 특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이 사건이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는 푸들이 입과 코만 내민 채로 땅속에 묻힌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더욱이 개가 묻힌 흙 주변에는 돌까지 얹어놓은 상태였는데요. 이 푸들은 처음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했던 그 견주가 범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반려견을 9년째 키우고 있는데 이 사건 보면서 좀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동물학대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갈수록 이 학대 정도가 심해진다는 좀 느낌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동물병원 쪽에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 직접 현장 사회 속에 나와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사건들이 늘어난 만큼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반려동물이 싫다는 거를 학대로 이렇게 모르게 가해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군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또 과하게 보호 내지는 이제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지면 이제 본인의 처지에 봤을 때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그런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고양이를 등에다가 뭐 불을 지른다거나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제주에서 해마다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 신고가 돼서 수사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에 신고가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 동물학대 사건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한 동물학대 건수는 모두 70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13건이었고 2020년에는 30건, 그리고 작년에만 27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매년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에는 동물학대 30건 가운데 19건만 가해자가 검거가 됐고 지난해에도 27건 중에 절반 정도인 14건만 피의자가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범죄 사건에 비하면 동물학대 사건의 검거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 시대가 될 정도로 지금 일상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계속 동물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을 향하던 범죄가 언젠가는 사람으로 향하는 사례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학대를 하는 입장의 어떤 심리적 상태이겠죠. 그는 이제 그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동물에 대한 학대가 사람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은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동물학대하다가 사람 살해하는 이런 영화, 드라마들이 최근에 많아져서 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또 처벌 수위도 계속 높아져 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동물학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나요? 네, 우선은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법의 규정은 마련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행위까지가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건지 그게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이 동물학대 범죄를 수사하는 일선 경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최소한의 형벌의 억지력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실제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동물 범죄에 대한 명확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거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주에서 최근 3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이 된 게 7건에 불과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도 그중 단 1건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누범 기간에다가 또 음주운전이나 폭행과 같은 다른 범죄가 함께 다뤄진 사건이어서 사실상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단 1건도 없는 셈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이게 동물학대를 좀 막는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규정들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대 과정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3년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또는 학대 과정에서 고통이나 이제 심하게 상해를 줬을 때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사람의 문제가 동물이다 보니까 신고에 대한 이제 어떤 해도 되는지 또 이게 보호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신고를 하겠지만 아직 지금 신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견주가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가해했을 경우에 이 반려동물을 압수하거나 이렇게 강제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법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는 더 엄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떻습니까? 해외 되게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서도 그러한 동물들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서 던져서 그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3천만 원 어떤 벌금을 부행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30만 원이었다고 그 어떤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 되게 어떤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이제 그런 형태는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보다 앞선 쪽에서는 훨씬 더 어떤 처벌이나 이런 규정이 강화가 돼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제주에서 이 제주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강아지 공장에 갇혀 있는 어미개 샛별이의 편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처음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제주 포럼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만큼 제주의 이 동물학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주자치도가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지난달 말에 대책을 내놨는데 민, 관 그리고 대학이 함께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쉽게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동물보호단체랑 제주대 수의대학 등이 동물학대나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도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또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상 새로운 대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살펴봤는데도 기존에 있던 유기동물 방지 대책과 엇비슷해서 과연 이 대책을 가지고 동물학대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유기동물 저감을 하기 위한 대책과 이제 학대와의 관계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유기되는 동물들 주변의 개들에 대한 유기되는 개체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제 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감소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동물 등록제라든가 또는 정성화 수술 또는 진료에 대한 지원들, 입양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은 유기동물을 줄여는 가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그 저출산에 따라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에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의 패티켓, 애절이나 주변에 좀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혐오감을 줄고 그것들이 어떤 학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민관 같이 해 나가는 부분이 현실성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간의 어떤 홍보, 관심, 분위기 전환 이게 필요하겠죠. 예. 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 위해를 가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사실 버리는 거, 유기도 더 심한 학대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제주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진 곳이 제주라는 통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엔 고양이 22마리가 한꺼번에 버려져서 또 논란이 되게 됐었는데 이 사건은 좀 어떻게 정리되는지요? 네, 사건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난달 11일 제주시 이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버려진 샴고양이 22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성 세입자인 A씨가 고양이들만 남겨둔 채 이제 잠적을 해버린 사건이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발견에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고양이 14마리를 먼저 구조를 했고 이후 일주일에 걸쳐서 집 주변을 배회하던 8마리까지 총 22마리가 구조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7마리의 경우에는 치사율과 전염성이 높은 파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여서 결국 폐사가 됐고요. 당시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을 했고요. 현재 A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 제주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진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많이 버려지는 건가요? 저도 지금 그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1위인가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또 제주도가 섬이고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유기되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일어나면 육지와 다르게 제주도는 포획팀이 15명, 제주시 서귀포시 15명 분이 이제 그 신고된 그 유기견을 포획해서 입소를 시키는데 이제 그런 그 비율 자체가 워낙 육지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호소에 들어오는 1년에 들어오는 그 개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포획되다 보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군요. 수치만. 그리고 반려동물 종류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하는 이 반려동물도 아주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구조했던 그 반려동물 중에 특이한 동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이제 개나 고양이의 구조 대상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개, 고양이 아닌 이제 이상한 특수동물들, 예를 들어서 이제 뱀, 킹스네이크라든가 또는 제일 많은 것은 붉은기 거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장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키우다 보니 커지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크니까 부담이 돼서 이제 유기하는 경우들, 고슴도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외래 야생동물도 있는 걸로 이제 앵무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개, 고양이 이외에 다른 그런 형태의 동물들도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9월 들어서 또 특이한 게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무더기로 버려진 채 발견되거나 또 어미개랑 강아지랑 또 무더기로 또 버려진 채 발견되는 일이 또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벌어지는 일인가요? 네, 지난 14일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 10마리가 버려진 채 발견이 됐고 그 전날에는 제주시 한경면에서도 버려져 있던 강아지 7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기견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발견된 게 이달에만 4차례나 된다고 하는데요. 네. 동물보호센터 측에 따르면은 많은 숫자의 강아지가 태어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견주가 몰래 유기를 했거나 또는 유기견들이 새끼를 낳은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가운데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사실 반려견이지 않습니까? 네. 제주에서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대략 몇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해마다 좀 감소 추세는 있는데 2020년도에 한 6,600건, 예. 2021년도에 한 5,300건 정도가 보호소에 입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들어오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소되는 그 유기견들의 대부분이 예. 믹스견, 예. 실외견이죠. 소위 말하는 시골개나 마당개.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등치가 보통 15kg, 20kg 되는 애들이고, 걔네들이 한번 이제 분만했을 때 나온 출산하는 새끼 수가 보통 10마리 전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마리, 뭐 8마리 이렇게 대량으로 강아지가 구조됐다는 것은 한배 새끼 내지는 시골개나 마당개 아니면 들개, 유기됐던 애들이 야외에서 그렇게 출산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유기견 상당수가 한라산 중산간으로 올라가서 무리 생활하면서 야생 들개처럼 변하고 있고 지금 한라산 중산간에 서식하는 이 유기견이 2,000마리가 넘는다면서요. 조사를 하셨던데 보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도의 용역 사업으로 이 들개, 유기되는 동물로 인한 야생화된 개, 들개의 문제가 심각성으로 이제 사업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조사의 근거는 저희들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들개의 어떤 피해를 입은 그 피해 지역과 또 보호소에서 입소되는 그 유기견들이 보통 우리가 중산간이라고 한다면 해발 한 300에서 600고지에 그 지역에서 구조되고 포획되는 또는 야생동물 피해되는 것들을 조사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중산간 지역에 한 1,600에서 한 2,300마리 정도가 추정이 됐었습니다. 예. 예. 2,300마리까지 되는군요. 예. 근데 이 중산간에 사는 야생들개들이 이제 해안가 쪽으로 내려오면서 뭐 다른 야생동물을 공격하거나 가축까지 공격하는 이 들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요? 네,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야생 들개들이 가축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제주시에서만 매년 10차례가 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닭이나 오리 같은 작은 가축에서부터 염소나 노루같이 큰 가축까지 이 들개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까 특히 중산간에 있는 목장주들은 이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소까지, 한우까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네네. 예. 이 야생 들개 당연히 줄여야 되고 야생 들개로 변하게 되는 유기견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한 질문입니다만은. 네. 그 이제 들개라고 하는 게 중산간 지역에 분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안 저지대, 우리가 보통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꽝과 한라산 국립공원의 그 중완충지대지 않습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먹이 활동이나 번식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중산간 지역에 생활 근거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줄이는 방법은 그 중산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유기견들을 최소화시키는 것, 즉 유기견에 대한 숫자를 줄여가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기존에 중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야생화된 개, 들개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포획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행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시골에 있는 마당개들 어떤 중성화, 새끼를 못 낳게끔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군요. 네네네. 예. 자, 그리고 이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고 또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이 동물 등록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제주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8,500여 마리가 신규 등록을 했고요. 현재까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모두 약 5만 마리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가 등록 동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양이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2천여 마리가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제주에 있는 반려동물은 전체가 모두 약 9만 5천 마리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동물은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의 동물 등록률이 좀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왜 이렇게 읍면지역에 좀 참여가 적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권에 있는 지역보다는 시골, 아까 말씀드렸던 시골계, 마당계, 보통 우리가 소위 한 중계라고 할 수 있는 한 15km 되는 그 마당계들에 대한 등록에 대한 인식,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의 인식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제. 하지만 이게 이제 등록제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통해서 그 시골계, 마당계들에 대한 등록을 좀 많이 독려를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 그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어떤 반려동물, 애완동물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생활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물 등록의 필요성이 이런 걸 좀 적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유기견이 돼서 이제 그렇죠. 새끼를 많이 낳게 되면 또 중상한으로 올라가서 야생들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연결고리를 끊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캠페인들이 진행돼 왔는데 이번 주말에 제주에서 3년 만에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다시 열린다면서요? 네, 사회적 공분을 사는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반려동물 문화 축제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제가 우리 집 막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요. 반려동물에 대한 패티켓 교육도 하고 또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강연도 열고요. 또 반려견들이랑 함께하는 마라톤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반려동물을 향한 인식을 좀 바꾸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서도 이번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참가하시는지요? 저희들도 학교 내에서 매년 반려동물 한마당이라고 별도로 행사를 해왔었는데 그때 이제 3년 전에 이제 JABS에서 요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부스도 운영하면서 무료 진료도 일부 이제 건강검 관리에 대한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해드리고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참여합니다. 교수님도 무료 진료 무료 진료 부스에서 이제 그 무거운 진료가 아니라 병원에 이제 가봐야 될지 아니면 집에서 관리하는 정도의 그런 진료들입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들을 한번 가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자 이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어떤 문화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출산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늘어남에 따라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패티켓, 예절, 상대방 키우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늘어나는 숫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동물 등록제라든가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지금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보호소에 매주 가서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심장사상증 예방약을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매주 2마리씩 이제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을 해서 뭐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지만 좀씩 해나가면서 점차 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